네,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다 힘들다 하지만 또 덕분에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. 기업으로 치면 넷플릭스고 국가로 치면 한국입니다. 우리 킹덤으로 시작해갖고 스위트홈 그리고 그 승리호 뭐 어디까지 펼쳐나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콕 상황 때문에 정말들 우리 영화 드라마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. 자, 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그 진출을 한 이래 지금까지 보면 계속 순항 중인데 또 우리나라의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. 거기에 따른 좀 세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넷플릭스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 전에요.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죠. 미나리 얘기 안 할 수 맞아요. 없는데 네.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언론 시사가 지난달에 있었어요. 있어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평가가 어긋났거든요. 너무 기대했는데 좋았다,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좋았다 쪽에 속했습니다. 왜 좋았냐면 한국 영화에서 어린 시절을 다룬다거나 특히 한 30년 전 나름 다 좋게 기억되잖아요. 시간이 그럼요. 좀 옛날은 다 미화되죠. 그죠. 예. 근데 그게 대부분 한국 영화에 제가 아쉬운 점은 심파로 많이 빠지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울게 되거나 눈물이 옛날에 없고 좋거나 국제시장처럼. 근데 이 영화는 심파로 빠지지 않고 그 시절의 어려움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개인적 면도 있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영화 보면서 아칸소라고 되게 시골 마을인데 백인밖에 없는 마을이더라고요. 예. 그런데 정말 낯선 외모, 낯선 말을 쓰는 한국인들이 이사 왔는데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신기하게 볼 뿐 되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여성을 보고 너무 귀엽다, 너무 예쁘게 생겼다, 우리 친하게 지내자.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는 건 한국인이고요.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쉽게 친구가 돼서 어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시대 지나면서 지금 그 공식 계정에 골든글로브에 떠 있더라고요.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요즘에 혐오 범죄 좀 없애야 된다. 이런 게 난리인데 30년 전에는 미국도 굉장히 이민자들을 생각보다 관대한 나라였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 컨테이너 집안에 살아요. 내 가족이. 요새랑 너무 비슷하잖아요. 경린이 우리야 뭐 봉쇄까지는 안 갔지만 미국은 특히 이제 셧다운까지 간 곳이 많다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살다 보면 훨씬 더 가정폭력도 늘고 아동학대도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견뎌야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이 힘인가를 보여주는 결론적으로 저는 기대했으나 기대를 넘어서는 감동이 있는 작품이었다.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성과 때문에요. 우리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이 배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. 골든글로브 외국 영화상을 타도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. 이게 어마어마한 상 아닙니까? 맞아요. 사실은 기생충이 너무 많은 상을 한꺼번에 주요 부분을 휩쓸어서 우리가 감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도대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가 될 수 있어? 이 부분으로 매번 점쳤는데 힘들 거야,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 얘기였고 사실은 미나리는 우리 영화 아닙니다. 좀 아쉽겠지만 우리 출신의 감독이지만 감독은 미국 덴버에서 아예 태어났어요. 고향도 미국이고 한국계죠. 한국계 미국인의 얘기인데 우리야 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 혈통으로서 반가울 수 있지만 미국의 고향인 정인삭 감독을 괄세하는 건 좀 아쉬운 일이긴 분명합니다. 미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기도 하고요.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90년대 그 이탈리아에서 좀 있었었는데 제 호텔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 보는 어떤 배우가 하루 종일 나와요. 이탈리아 배우요? 예, 그러니까 로베르토 베니니 아카데미 상을 탄 건데 봉준호보다도 훨씬 적은 상을 타고 그랬는데도 이탈리아란 나라가 대단해 보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다음 날까지 모든 채널이 그것만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다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덤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덤덤해져 버렸죠. 저 그 인생은 아름다워 기억나는데 심지어 그 영화는 마지막에 그 베니니 감독이 성조기도 막 흔들어줘요. 기억나시죠? 그 우리를 구해준 되게 중요한 우익으로 이제 어떤 힘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나리는 오히려 굉장히 미국의 현재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정의삭 감독이 수상 소감을 어떻게 했냐면
이 영화는 각자의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영화고 그리고 그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웠던 내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각각 그런 것과 관계없는 각자의 마음의 언어를 찾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자막의 1인치 장벽에 대해서 한번 쿡 찔렀다면 네. 이번에 정의삭 감독도 너네 너무 언어 가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는 걸 좀 우아하게 한번 공격을 했더라고요. 네. 네.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일단 극장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예, 그러면 두고두고 인생에 남을 영화들은 사실 극장에서 봐야 되거든요. 그럼요. 저부터도 방송 마치고 일단은 미나리 상영을 노려야 되겠습니다. 근데 그냥 사적인 얘기 하나 붙이자면요. 댓글에 미국인 미국 영화 이 얘기 너무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다른 나라들은 피가 4분의 1만 섞여도 자기네 개라고 다 감싸고 좋아하고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계가 이렇게 잘하고 날리면 다 우리라고 그냥 여기면 안 될까? 꼭 국적으로 그럼 돼요. 따져야 근데 되나? 아마 네. 저는 그 네. 댓글이 조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왜 이거를 USA라 써놓고 외국어 그러니까요. 영화상에 분류했느냐라는 아마 조금은 반어적인 좀 그런 불만 아니실까 싶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 시간 내도 만나요.